최근 들어 일본과 관련해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이학인데요.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일본인들이 종이학을 접어보내기 시작하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구호물품이 절실한 지금 왜 자꾸 필요도 없는 종이학을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측에서도 마음은 고맙지만 종이학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계속해서 종이학을 접어보내고 있다 하는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일본인들이 왜 이토록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종이학을 접어보내는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면서 많은 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일본의 경우 종이학에 대한 사랑이 애초부터 넘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교육 과정으로 종이학을 접는 방법을 알려주는가 하면 우주 비행사 선발 과정에 종이학 1000마리 접기가 정식 테스트로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럼 도대체 일본은 언제부터 이렇게 종이학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 기원은 1945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직격으로 맞게 됐는데요. 당시 피폭된 일본의 한 소년은 결국 백혈병을 앓다가 12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당시 소년은 종이학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에서 계속해서 종이학을 접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일본인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종이학을 접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다소 슬프기도 한 이런 사연을 보고 왜 해외 네티즌들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일본인들의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소녀가 사망한 이유는 결국 피폭 때문이고 자신들이 원폭 피해자라는 생각이 종이학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종이학이 반정과 반핵 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전쟁을 일으키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일본이 오히려 종이학을 통해 자신들이 원폭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종이학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인들은 전쟁터나 평화가 필요한 곳에 아직도 종이학을 접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각종 구호물품과 관련해 한국인들을 욕했던 걸 생각하면 일본인들의 이중성이 종이학을 통해서도 얼마나 묻어나오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이 튀르키예에 보내는 구호물품을 두고 쓰레기를 보내는 한국인들이 정말 끔찍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필요도 없는 종이학을 보내면서 말이죠. 이와 관련해 한국이 해외 구조대 파견 중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늦게까지 구조에 참여했던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인들의 이중성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입니다. 당시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재난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긴급한 요청을 받은 한국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체 없이 일본 돕기에 나섰죠. 모임 모금액만 해도 엄청났었는데요. 물품 지원과는 별개로 총 피해 성금이 무려 1000억 원 이상이나 모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해외 재난 구호금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금액을 모두 통계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모아진 국민 성금만 445억 원으로 모두 일본에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지원금과 더불어 지진 발생 다음 날 구조견 2마리와 구조대 5명, 14일에는 구조대 102명을 피해 지역인 센다이에 급파해 시름에 빠진 일본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도움을 주었음에도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언론 조작을 일삼았다는 점입니다. 예전 아사히 신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진 피해 성금 상위 20개국에 대한 통계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금액을 낸 것으로 알려진 한국은 20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 기사를 토대로 한국은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며 비난을 일삼았죠. 그러나 사실 해당 자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의연금과 한국이 보낸 구호금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연금이란 재해현에 설치되는 의연금 배분위원회에 전액 송금되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배분 기준에 따라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하며, 구호금은 세계 각국의 적십자사를 통해 제2국의 적십자사에 전해지는 해외 구원금으로 제2국의 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이재민 지원 활동에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의연금의 액수가 적어 24위에 속해 있어 상위 20개국 순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한국이 구호금으로 보낸 금액은 무려 1000억 원이고 그중 적십자사에 기재된 액수만 해도 445억 원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물적 지원, 인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일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었죠. 그런데 일본 언론은 구호금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은 채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규모가 작은 의연금 순위만을 내보내 언론몰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일본의 기사만을 본 외국인들에게 매정한 국가라 비난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너무도 뻔히 보이는 의도에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일본은 도움이 필요할 때 모든 걸 받아놓고 모르쇠로 일관했으며 한국이 튀르키예에 보낸 구호 물품엔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이중성이 여실히 느껴지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종이약을 보내놓고 말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여론은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시나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외국인들이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종이약 보내기 진실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한국인들의 선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애초에 욕먹을 일도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종이약도 마찬가지야. 보내지 말라면 보내지 말아야지. 일본은 예전부터 한국의 행보에 무조건적인 비난을 일삼았죠. 이번 사건이 황당한 건 일본은 비슷한 재난을 당했을 때 한국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도 저런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받아놓고 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한국을 욕하지 못해서 저러는 걸까? 한국인들이 종이약을 보냈으면 화를 안 냈으려나? 한국인들이 새삼 대단한 게 내가 한국인들이었다면 일본이 얄미워서라도 안 도와줬을 것 같아. 과거에 어떻든 간에 힘든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을 좋아합니다.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본인들이 종이약을 보내는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그게 전쟁 피해의식이 있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실망이네요.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종이약을 보낸 것이 논란이 되자 이를 사과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한국으로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폭 피해자인 걸 보여주기 위해 종이약을 접었다는 사실도 충격이고 마치 자기 잘못은 인정하기 싫으니 쟤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라며 떼쓰는 어린아이 같아요. 이게 재난을 대하는 일본인들의 태도인 건가요? 일본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잘못에 반성을 하지 않아요. 잘못이 드러나면 여러 언론 플레이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려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으로 언제나 한국을 선택하죠. 한국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줬던 안 줬던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욱 웃긴 건 본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한국을 욕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다. 설사 한국이 잘못을 했어도 감싸주고 싶은 판국인데 말이야. 일본인들에겐 예의를 보이면 안 된다. 그들에게 호의를 보여줄수록 그들은 호의를 악용하려 할 뿐이다. 일본은 언제나 그래와서 이젠 놀랍지도 않네. 어차피 일본인들이 뭐라 떠들어도 난 전혀 믿을 생각이 없어. 끝까지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은 우길기와 종이약을 보면 알 수 있지. 일본인들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여. 이상으로 일본의 종이약 접기 기원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